아빠, 나 걷고 싶어요. 특전사 아버지가 만든 한방의 기적. 미국 시카고, 겨울바람이 매서운 어느 밤이었습니다. 트럭 정비소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으며 저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도와주실 거지요? 전직 특전사, 한국에서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키던 그 시절이 벌써 15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곳 시카고에서 아내 리사와 함께 작은 트럭 정비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셉, 우리가 7년 전 입양한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벽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8살 조셉. 아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하며 조심스럽게 물어보던 그 작은 목소리. 리사와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거라는 걸. 그런데 그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화요일 오후 3시 47분 조셉이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조셉 박군이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급히 달려간 병원 응급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조셉의 작은 몸.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척추 2번, 3번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입니다. 앞으로는 걷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전쟁터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리사는 제 팔에 매달려 흐느껴 울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조셉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뜨더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 다리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조셉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시 못 걷는 거야. 진짜로. 그 순간 저는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던 제가 아들의 그 간절한 눈빛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전역에 이름 있는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들어본 적 있는 유명한 병원은 모두 가봤습니다. 매번 똑같은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MRI, CT 촬영, 신경전도 검사, 유전자 검사까지 온갖 검사를 다 해보고 나면 의사들은 차트를 넘기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척추신경 완전 손상입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물리치료는 하되 걷는 것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휠체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병원 측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적극적이던 재활치료사들도 점점 시큰둥해졌고 의사들은 조셉을 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집에서 관리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온 병원 주차장에서 리사는 차 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훈,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 조셉이 뭘 잘못했다고. 저는 운전대를 꽉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이 아이에게만은 희망을 주세요. 집에 돌아온 조셉은 날이 갈수록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던 아이가 이제는 창문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조셉의 방에서 들려온 작은 흐느낌 소리. 문틈으로 살며시 들여다보니 그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못 걷는 거야? 친구들이랑 축구도 못하고 뛰어놀지도 못하는 거야? 리사는 조셉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셉,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꼭. 그날 밤 저는 정비소에 혼자 남아 새벽까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척추 손상, 하반신 마비, 치료법, 온갖 키워드로 검색해봤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사의 병원 동료였던 한인 간호사 정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리사, 혹시 한국 전통의학을 생각해 본 적 있어? 침이요? 내 외삼촌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됐었는데 한의원에서 침 치료받고 다시 걸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밤새워 한국의 한의원들을 찾아봤습니다.
정수진 씨가 말해준 충북 제천의 노성은 한의원, 홈페이지도 소박했고 큰 광고도 없는 작은 한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후기란을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걸었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하라던 아이가 뛰어다닙니다. 기적은 정말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진료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여보세요. 노성은 한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시카고에서 전화드립니다. 제 아들이. 저는 조셉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5살 아이 교통사고, 척추 2-3번 손상, 하반신 완전 마비. 말하는 내내 목이 메어왔습니다. 노성은 원장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저도 3대째 침을 놓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쉽지 않습니다. 원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제 전부입니다. 또 다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 원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걷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가족들이 끝까지 믿어준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쪽으로 가야겠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그날 저는 평생 모아온 김치 공장 지분을 팔았습니다. 리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하지만 리사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아요. 우리 조셉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서 시카고로 향하는 비행기에는 회색 한복을 입은 노성은 원장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3대째 내려온 침통과 약초 가방을 들고 말이죠. 공항에서 노 원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6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 하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셉을 만나볼까요? 노 원장님이 조셉의 손을 잡고 맥을 짚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는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운 상태구나. 노 원장님이 조셉의 맥을 짚으며 한 첫마디였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닫혀있는 게 더 큰 문제야. 믿음이 생겨야 기가 돌고, 기가 돌아야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 신경이 살아나는 거란다. 조셉은 처음 침을 보고는 뒤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플 것 같아요. 노 원장님은 조셉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셉아, 이 침이 아픈 게 아니야. 내 몸속에 숨어있는 나쁜 기운들이 나가면서 아픈 거란다. 마치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야. 첫 침 치료는 30분 걸렸습니다. 조셉은 처음엔 울먹였지만 차츰 진정되었습니다. 침을 뽑고 난 후 조셉이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 그리고 다리가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와 리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조셉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 아래를 꼬집어도 뜨거운 물을 부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셉이 다니던 학교의 주치의 로엘 박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박씨, 이런 치료법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조셉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다리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건 플라시보 효과일 뿐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고문하지 마세요. 로웰 박사는 심지어 지역 언론에까지 제보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동양의학으로 장애 아동을 치료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동 학대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치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조사관까지 나왔습니다. 조셉, 아빠가 억지로 아픈 치료를 받게 하니? 아니요. 저도 낫고 싶어서 받는 거예요. 조사관은 돌아갔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조셉의 할머니는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지훈, 정신 차리세요. 더는 그 아이에게 고통을 주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노 원장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혹시 정말 아이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노 원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박씨, 특전사였다고 하셨죠? 네. 그럼 알 텐데. 포기란 언제 하는 건가요? 가장 위험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그 고비예요.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침 치료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조셉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침을 무서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치료 날을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빠, 오늘 침 맞는 날이죠? 그래, 왜? 빨리 가고 싶어요. 노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조셉은 노 원장님을 노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 원장님도 조셉을 친손자 보듯 챙기셨습니다. 조셉아, 오늘은 어디가 아프니? 할아버지, 다리에서 찌릿찌릿한 게 느껴져요. 아, 그거구나. 그게 바로 신경이 깨어나는 신호란다. 하지만 여전히 조셉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가락 하나 꿈틀하지 않았고 감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조셉이 제 무릎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고 하는데 정말 나 못 걷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목이 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어깨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조셉아, 아빠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니? 없어요. 그럼 아빠 말 믿어. 너는 반드시 다시 걸을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아빠가 보장한다. 그 약속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후퇴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4개월째 어느 날 조셉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다리에 뭔가 있어. 급히 달려가 보니 조셉이 침대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느껴져요. 저는 조셉의 다리를 살펴봤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셉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시카고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노 원장님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셉은 침대에 누워 침을 맞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하니? 다리가 막 떨려요. 노 원장님과 저는 동시에 조셉의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오른쪽 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셉아, 발가락을 움직여봐. 네, 생각으로 발가락을 움직여보라고. 조셉은 이를 악물고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엄지발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빠, 내가 움직인 거 맞아요? 그 순간 리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노 원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그 후 몇 주 동안은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이고 발목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에도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월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치료를 받던 조셉이 갑자기 침대 난간을 붙잡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조셉아, 뭐하니? 아빠, 서보고 싶어요. 노 원장님이 조셉의 등 뒤에서 살며시 받쳐주셨습니다. 조셉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바닥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서 있는 거 맞죠? 저는 대답 대신 조셉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7개월 동안 참아왔던 모든 절망과 희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15살 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조셉이 처음으로 집 앞 계단을 스스로 내려온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조셉의 모습을 보며 리사는 팬케이크를 굽다가 그만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팬케이크에 눈물이 들어가면 짜져요. 미안. 그런데 너무 행복해서. 그 소식은 금세 동네에 퍼졌고 지역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코리언 ACUPUNCTURISTS 미러컬 마이너스 한국인 침술사의 기적. 기자들이 몰려와 조셉을 인터뷰했습니다. 조셉, 어떤 기분이에요? 김치보다 맛없는 한약도 먹고 무서운 침도 맞았는데 그래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노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처음에 치료를 반대했던 로엘 박사도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숙이고 말이죠. 박씨,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해진다는 걸. 그 후 노 원장님에게는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시의회에서는 통합의학 클리닉 설립을 위한 지원을 결정했고
노 원장님은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클리닉의 첫 번째 자원봉사자는 바로 조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셉이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걷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휠체어를 탄 아이들의 눈빛이 조셉의 말에 희망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조셉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장래 희망은 물론 한의사. 아빠, 저도 노할아버지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조셉의 휠체어는 이제 차고 한쪽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닌 우리 가족이 이겨낸 시련의 증거입니다. 노 원장님의 클리닉에서는 매주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셉처럼 다시 걷게 된 아이들, 희망을 되찾은 가족들. 한국의 전통 의학이 미국 땅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밤, 조셉이 숙제를 하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무서웠죠? 제가 못 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말이에요. 저는 잠시 과거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너를 포기하는 거였단다. 아빠는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 조셉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사랑해요. 그 말에 저는 조셉을 꽉 껴안았습니다. 특전사였던 저도 결국 아들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조셉이 완전히 회복된 지 1년 후 우리 가족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끄는 겁니다.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아빠. 그래, 노 할아버지의 고향도 구경하고 한국 전통의학에 대해서도 더 배워보자. 조셉은 신이 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설프지만 정성껏 발음하는 조셉을 보니 기특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노 원장님의 아들인 노준혁 원장님이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기다리셨어요. 특히 조셉이를. 제천에 도착해서 노 원장님을 다시 뵈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전통 한복을 입은 노 원장님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고 계셨습니다. 조셉아, 많이 컸구나. 걸음걸이도 완전히 자연스러워졌네. 조셉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 한국 왔어요. 노 원장님은 조셉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조셉이를 치료한 게 아니야. 조셉이의 의지와 가족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 거란다. 한국에서 보낸 2주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조셉은 한의학대학을 견학하고 전통의학의 깊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로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조셉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는 희망 대사로 활동하며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도왔습니다. 주말에는 노 원장님의 클리닉에서 자원봉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조셉의 이야기는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러컬 보이 조서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조셉은 전국의 장애인 학교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어줬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정말 있어요. 시간은 흘러 조셉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말로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 에밀리와 결혼해서 이제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조셉의 클리닉 문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믿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노성은 원장님은 이제 9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시며 조셉의 클리닉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4명의 손자 손녀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던 중 막내 손자 제이크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아야, 할아버지, 아파요.
저는 제이크를 안아 올리며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괜찮다, 제이크. 할아버지가 후후해줄게. 그때 조셉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 생각나네요. 제가 다쳤을 때 아빠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 말이에요. 저는 조셉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가족이고. 해질녘 조셉의 가족이 돌아간 후 저와 리사는 뒷마당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하죠?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때 멀리서 조셉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휠체어에 앉아 절망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셉에게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40을 바라보는 중년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었어. 20년 전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아빠, 나 걷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내 작은 목소리를. 그때 아빠는 무력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너는 지금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내가 치료한 아이들이 다시 걸을 때마다 아빠는 그때의 기적을 다시 느낀단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아빠는 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내 의지, 엄마의 믿음, 노할아버지의 정성, 그리고 아빠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사랑의 결과였단다. 조셉아,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너는 몸소 보여주었단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감동 스토리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가족들에게 바칩니다. 해시태그 아빠. 나 걷고 싶어요. 특전사 아버지가 만든 한방의 기적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